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가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서 전세 난민으로 전락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임대차 3법의 부메랑, 직격탄을 맞은 셈입니다.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다고 임대차 3법을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피해가 모든 국민들한테 지금 고통으로 다가와 있고 어느 누구도 득이 없는 그런 실패한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정책을 위반한 홍 부총리가 주먹구구 엉망정책의 부메랑이 되어서 국민들의 고통을 실감하는 것 같아서 참 코미디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문제 이진공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은 네. 홍남기 부총리가 마포구 연미동에 아마 전세를 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셋집 그 주인이 우리가 들어갔더니 나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래서 집을 구하려고 보니까 집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전세가. 돈 많으면 뭐 그 돈 많을 거 아닙니까? 정부 돈 요즘 잘 쓰더라고. 예? 그렇다고 뭐 정부 돈을 자기 이 사람도 돈 쓰는 거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자기 주머니 돈 쓰듯이 그냥 쓰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자승자박이죠. 스스로 해가지고 스스로 지금 그렇게 되는데 혼이 좀 나봐야죠. 뭐냐면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 시민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모른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치대국 약팽소선이란 말이 있는데 뭐냐면 큰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걸 어떻게 다스리냐. 작은 생선 다루듯이 삶듯이 하라고 요리하듯이 하라고 그러거든. 작은 생선 해가지고 자꾸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뼈밖에 안 남잖아요. 네. 그런데 이 큰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 같이 걸핏하면 부동산 대책이 뭐 몇 번 했다 했습니까? 20몇 번인가 했잖아요. 23번을 했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제대로 됩니까? 그 왜냐면 무질서가 돼버리니까 혼동이 돼버리니까 혼란이 카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어디에서 터질지를 모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결국은 당해보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주인이 더 이상 이것을 전세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우리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아마 자기들 그거겠지. 그래서 집을 줄이든가 자기 다른 집을 처분하든가 해가지고 나 이제 그 집에 들어가겠소. 당신 나가시오 이거거든. 왜냐면 안 그러고는 그 전세값도 못 올리게 하고 내보내지도 못하게 하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 나가 난 내가 직접 들어갈 거야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럼 자기도 당해봐야죠.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라든가 공무원들 또 돈 많은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그 임대차 3법 그 서민들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전세라든가 월세를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남기가 직접 구해보려고 하니까 연미동에 아파트 3채 이제 전세 나와 있는데 그것도 다 2억 내지 3억씩 올랐더라는 거예요. 6억 한 3천, 4천 하던 것들이 지금 다 8, 9억 이렇게 오르니까 아니 2, 3억을 어디서 만드냐. 근데 강남 같은 데는 보통 3, 4억씩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가든가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 돈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1,2천도 올리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큰 돈인데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한테 고통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전세값은 이제 4년이 전세를 살게 되니까 그냥 일시에 템포 오르죠. 또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전세가 없어요. 나가지를 않고 그냥 눌러 사니까. 윤전배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 그 국회의원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서울시 무슨 부시장. 네, 부시장. 아니 월세 살면 되지 무슨 소리냐. 이제 월세가 대세가 돼야 그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월세 사는 것이 뼈 아프다는 것을 단 한 번이나 느껴본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500만 원을 네트로 500만 원 월급을 받는다 치자.
거기서 저 세금 저 월세 200만 원 좀 주고 300만 원 가서 살아보지 그러면. 근데 서울에서 살려면 그래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 공무원들은 전혀 어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도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100만 원, 200만 원이 아주 피 같은 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노무현 정권 때 그 누가 국세청장이 그때도 무슨 뭐 경제 관련 장관인지 뭐랬는데 누가 강남 살라고 했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가서희 같은 사람은 왜 강남만 다 살라고 그러냐? 자기는 거기 살아면서 강남에 살아봤는데 안다 이 말이지. 강남에 살아봤으니까 아는데 뭐 3년 만에 뭐 10몇 억인가 올라 그랬잖아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장하서희는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강남 꼭 살아야 될까? 뭐 살 필요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돈 있는 사람 살 수 있는 놈만 사람만 오지 왜 다 올라고 하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권이 서민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니까 뭐냐면 돈 많은 사람만 떵떵거리고 살아라. 강남에 살아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 모든 것들이. 왜 돈 없는 녀석들이 왜 강남에 살라고 해? 그러니까 개구리, 붕어, 가재만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왜 개돼지 역할을 하려고 하냐. 그 위에 뭐 인간으로서 역할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자들만 살아. 나중에 조금 더 가면 서울은 부자들만 살아.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상황이라고 있었잖아요. 소난 저 진나라 그 신법 만드는 사람이에요. 법을 얼마나 엄격하게 만들었든지 도망가는 사람 만약에 죄인을 숨겨주면 그 사람 사형이야. 근데 나중에 임금한테 잘못 보여 도망갔거든. 지하게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다가 어디 숨겨달라니까 이 사람이 안 된다고. 우리 신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 당신 저 넣어주면 내가 죽어. 결국은 지 덫에 지가 걸려가지고 결국 죽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너무 법조화하다가 제도 너무 잘 뭐든지 규제하면 된다. 뭐든지 규제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결국은 자기들이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던 2017년 5월만 하더라도 서울 전세가 10채 중 6채는 한 4억 원 정도였어요. 지금은 4억 원짜리를 구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뭐 20%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전세값이 폭등을 했고 전세는 지금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로 72%가 감소해버린 거예요. 저도 전세 지금 구해야 할 형편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천신만고 끝에 하나 구했다니까요. 그래요. 구하기는 구했네. 예, 겨우겨우 구했어요. 그러니 그것도 몇 억을 올려주고, 예. 그러니까 본래 있던 털탈 털어가지고 올려주고 겨우 구했어요. 원래 저 전세 살던 사람 안 나가거든. 4년 보장되니까 안 나가죠. 안 나가죠. 왜 그러면 나가? 전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물량 없어지죠. 이러니까 그다음에 이 뭐냐면 또 집을 갖고 전세 놨던 사람 자기가 지금 저 공랑기 경우같이 자기가 지금 내가 들어가서 살랍니다 이러다 있잖아요. 이러다가 전세 나와봐야 요새 이자도 안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월세를 돌려버리는 거지. 대부분이 이제 월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전세 그거 해봐요. 10개 중에 한 7개, 8개는 월세로 나와요. 한두 개, 겨우 한두 개가 10개 중에 예를 들면. 그 5억을 만약에 전세를 줬다 칩시다. 5억 해가지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뭐 이자 몇 푼 나옵니까?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괜히 돈 많이 받는다는 소리만 듣고 그래서 전부 월세로 돌려버리는 거지. 그럼 월세 돌리면 그게 얼마나 자기 도움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이 금리라는 게 몇 프로입니까? 뭐 1%도 안 되고 사실은 제로금리지. 그 은행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혹시 뭐 분실할 수도 있고 도난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거기서는 오히려 역금리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뭐든지 꽉 누르고 조이면 말 안 듣고 백이야. 그 다음에 부동산 이거 뭐 이렇게 해놓으면 부동산 지가 정리가 되지 않대? 임대차 그 문제도 질서가 잡힐 거고 뭐 부동산 값도 잡힐 거고 천만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홍남기도 그랬대요.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폈기 때문에 한 4, 5개월 되면은 충분히 이제 안정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전혀 안정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전세값만 하더라도 67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계속 오른 거죠. 67주를. 정말 안타깝다 하는데 안타까우면 그만이에요? 자기는 부총리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안타까운 것으로 끝나지만 일반 서민들을 일반 백성들은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건 자기의 생존하고 관련된 아주 절박한 사안이 되고 있는데 안타깝다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엉터리 정책을 해놓고 이제 월세가 대세화되는 이제 월세 시대로 간다. 우리 전세란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는 제도다. 이런데 월세로 가면 그 서민들은 그거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다음 여기 못 살게 되면 어차피 이제 경기도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출퇴근비는 훨씬 더 들고 출퇴근 시간만 훨씬 더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민을 이리 죽이고 저리 죽이는 거야. 왜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자기들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서민들 생활을 그 진짜 가보고 하는 짓도 아니잖아요. 앉아가지고 자기들은 그렇게 아이디어 내가지고 서민들이 좋아해갖고 그게 표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 집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냥 박살 내고 세금을 팍팍 먹이면은 좋아해가지고 그게 포퓰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강남에서 옛날에 10억쯤 가던 이제 전에는 10억 간다 해도 엄청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20억 간단 말이야. 그럼 20억 가는 아파트를 저런 식으로 꽉 잡아가 이제 더 못 올려 이렇게 꽉 잡아주면 서민들이 그 집 삽니까? 못 사죠. 그럼 뭐 하는 짓이냐고. 그거는 어차피 자기들끼리 서로 사고 팔고 하도록 놔두고 말이죠. 서민들을 위해서 공급을 늘리고 주택을 늘리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신도시 만든지 해가지고 서민들 대책을 세워줄 생각 안 하고 그 사람들로 경쟁을 시켜놓고 싸움 시켜놓는 거야. 너 부자들 막 비난해. 부자들 나쁜 놈이야 이러는데 서울에서 만약 전부 그런 식으로 집값이 오르고 결국 밀려 나갈 때 누가 부자가 먼저 밀려 나갑니까? 서민이 먼저 밀려 나갑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들이 서민표를 받아가지고 집권을 해놓고 다 서민들을 죽이는 정책만 지금 펴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더군다나 지금 이 홍남기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뭐 2주택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무슨 투기꾼이고 범죄자나 되는 것처럼 집 갖고 있으면 무슨 전부 다 범죄자로 지금 몰아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원래는 의왕에 2005년부터 살던 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과천이 당시는 이제 출근처니까 의왕에 가까운 쪽에 있었고 그런데 세종시에 이제 또 분양권을 하나 받았어요. 그거 이제 또 기재부가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실이. 그러니까 집 두 채가 된 거예요. 지금 분양권까지도 전부 다 집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의왕을 팔아버린 거예요. 팔 수밖에 없잖아요. 다 팔으라고 하니까 두 채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도 이제 저 세종시 분양권만 있고 본인은 이제 마포에서 전세 살다가 부총리 물러나면 이제 원래 살았던 그 오래 산 데는 아주 정이 많지 않습니까? 의왕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의왕 집은 팔려서 아무것도 없고 세종시 집은 분양권만 갖고 있고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그저 노영민이하고 비슷하게 된 거예요. 예, 무주택자가 되기는 됐네요. 그 법제처장인가 누구는 뭐 주택 1주택인가 뭐 무주택인가 그렇다고 저희 자랑해놨는데 보니까 뭐 엄청한데 건물도 있고 상가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광섭 법제처장 어떻게 보면 이건 뭐 투기꾼 중에 투기꾼이고.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해놓고 이 사람은 말이지 주택 없고 무주택자야 뭐 저거 해놓고 부동산이라고 생긴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인간을 법제처장이라고 앉혀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저는요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정직성이거든요. 예. 이 사람들 정직성에는 빵점이야. 집 한 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범죄자로 몰면서 현금만 45억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만 해도 한 50억 되는데 그게 시가로 따지면 100억이 넘어요. 45억. 이런 사람들은 아주 청렴한 공무원으로 주거 정의가 실현됐다고 이렇게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45억 말이죠. 집 필요 없고 45억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평생 호텔 생활하면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하고 뭐 이렇게 다세대 주택 하나 지어갖고 그걸로 이제 소득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전에는 또 임대차 그걸 또 아주 강조를 하고 뭐 세제 혜택도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신고를 하라고 임대업법으로 신고를 하면은 세제 혜택 주겠다. 그것도 싹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좀 퇴직금 같은 거 모아가지고 뭐 집 하나 사가지고 그걸 해서 이제 소득을 얻어서 노후를 보내려는 사람들까지도 다 지금은 그냥 알거지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악을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두 채 갖고 있다 이랬고 다주택이라 해갖고
폭탄을 지금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몇 천만 원씩 내라고 그러는데 집 팔아서 낼 겁니까? 그러니까 행정을 할 때도 그렇고 정치를 할 때도 이게 선과 악의 개념을 대립 개념을 이렇게 보면 이게 큰일이거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 주택 가진 사람은 악이고 못 가진 사람은 선이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럼 주택은 그 주택 짓는 사람 없습니까? 건설업자는 어떻게 살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사실 이 특히 아파트 이런 게 왜냐하면 연관 효과가 파급 효과가 크냐 하면 경제적으로 거기 5만 개 다 들어가거든. 야 인테리어고 뭐 해가지고 예, 그래서 전후방 연관의 거가 제일 높은 게 건설이죠. 예, 그래서 서민들이 다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살고 거기 이제 같이 연계돼가지고 뭐 취업을 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장사를 한다든지 해서 먹고 사는데 악착같이 왜 이러냐고. 왜 악착같이 그걸 해가지고 아니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옛날에 그 박정희 시대 보면 재형저축 뭐 재산 형성을 도왔잖아요. 네. 정부가 도와줬죠. 어떤 해가지고 이율을 높여준다든지 해가지고 중산층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길을 섰는데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왜냐면 우리 같은 사람이 늙어가지고 살 때는 집밖에 이제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다른 무슨 수입이 없는데 우리가 주식을 할 겁니까? 네. 예? 뭐 이런데 그런 수단을 열어주고 물길을 터주고 길을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 뭐랄까 단속을 안 하고 무조건 단속부터 해봐. 그럼 뭐 늙으면 다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집 한 채뿐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세금이 그냥 계속 폭탄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집을 팔아서 뭐 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떤 지역에 오래 살면은 그걸 떠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이사 가면 될 거 아니야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주거라는 것은. 그야말로 거기서 하나의 소사이어티가 커뮤니티가 형성되거든. 네. 자기가 소속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그 속에 벗어나면 딴 데 가면 또 생판 낯선 데 못 가서 삽니다. 못 살죠. 예. 예. 특히 이제 부인들은 더 네. 여성들을 보면 그 주부들은 더 하죠. 왜냐하면 그 생활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다른 데 가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 사는 거죠. 공직자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젊은 친구들이 앉아가지고 책상물에서 아니 이사 가면 될 거 아니냐, 강남에 왜 꼭 살아야 하느냐, 그거 돈 가지고 저 밖으로 나가면 훨씬 더 넓은 집도 살고 싸게 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운동권 논리라는 게 뭐냐면요. 보니까 옛날에 그 운동권들은 한이 가득 맺힌 친구거든. 그 다음에 적개심이 가득한 친구들 말이죠. 그래서 저놈들 말이죠. 내가 미워했던 친구들, 기득권자들, 무슨, 부유층들 이런 것들 망하는 꼴로가 좀 봐야 되겠어. 이런 앙심 같은 게 여전히 남아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때도 그런 식으로 정책을 보면 이 특히 주택 정책에 관한 돈 있는 사람,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 못 봐주겠다. 그 다음에 대기업 못 봐주겠다. 네. 아니, 그러면 저기 삼성이 만약에 없어지면 삼성만 한 그건 어디 가서 그런 그만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제가 아는 사람도 그 삼성 그 계열사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기업을 키웠어요. 그 사람이 삼성 아니면 어디 가서 그렇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연관 효과, 산업 연관 효과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가진 놈 못 봐주겠다 이러면 이 나라를 경영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네, 시청자 여러분, 경제정책의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가 바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메랑을 맞고 재눈 찌르기가 된 그런 꼴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었던 정책이 이렇게 엉터리고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본인이 스스로 좀 전셋집을 얻으러 다니면서 피부로 느끼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계기라도 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